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메리츠증권에서는 미국을 향한 무기 수출 기대감이 살아있고 중동 매출이 내년 하반기 본격 인식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에라지언 렉스원의 수출 기대감을 이야기하며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기존 확보된 파이프라인을 바탕으로 내년부터 양산에 돌입하면 2028년경 실전 배치될 예정이다라고 밝히며 해당 시점부터 꾸준히 관심을 표명해온 중동 국가를 중심으로 최초 수출이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거론하는 보편 관세의 직격을 회피할 준비를 마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히려 트럼프가 내연 기간의 혜택을 주면서 미국 판매량이 높은 현대차와 기아가 유리한 경영 환경을 맞이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10일 국토교통부 항공통계에 따르면 일본 출발과 도착 항공편은 10만 614편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체 국제선 여객 중 일본 여객의 비중도 28% 수준으로 단일 국가 기준 가장 높은 점유율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을 찾은 여객 수도 사상 최고치를 달성했고 같은 기간 일본 출발 도착 여객 수는 557명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 TSMC가 중국의 인공지능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첨단 반도체 공급을 중단합니다. 중국을 경계한 미국 상무부의 명령에 따른 조치라는 보도가 나왔지만 TSMC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을 의식한 결정이라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고율 관세를 전면에 내세운 트럼프 재선 확정 이후 중국에 공장을 둔 미국 기업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등 세계 공급망에는 변화의 조짐이 나온다는 분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또 한 번 인사드립니다. 자, 5장까지 국내 증시의 전략들 저희가 함께 해드리고 있는데요. 글로벌 증시를 놓고 봤을 때도 이 국내 증시에 관한 체력은 여전히 약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앞서서 저희가 언급해드린 것처럼 이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주들도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오늘 마감 시장까지 그에 관한 전략들과 함께요. 또 내일 시장에선 어떤 전략들을 세워봐야 할지 여러분들 촘촘히 알아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실시간 조회 종목군들 살펴보시면서요. 저희가 시장의 현재 분위기들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5가지 종목을 실시간으로 한번 꼽아봤습니다. 자, 종목들을 쭉 놓고 보니까요. 역시나 시장은요. 트럼프 트레이드를 반영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개별적인 이슈들도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트럼프발 호재에 반응하는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자, 먼저 삼성중공업 볼까요? 역시나 우크라이나 재건, 건설 기계 관련주로 엮이면서 오늘 시장에서도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움직였던 그러한 패턴을 보이진 않았는데요. 오늘 시장에서는 6%가량의 비교적 강세를 보여주면서 현재 11,000선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하나시스템도 볼 텐데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방산 수출과 또 우주 산업에 관한 기대감들이 다시 한번 도래되면서 오늘 시장에서도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특히나 하나시스템은요. 하나그룹주가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강한 상승폭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탄력들을 받아가는 느낌인데요. 역시나 트럼프발에 관한 호재 이슈들이 이 이면에는 깊이 깔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펩트론도 볼 텐데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장 중반 들어서 탄력이 조금은 둔화됐습니다. 일단 펩트론은요. 기간의 대량 순매수에 관한 수급이 포착이 되기도 했었고요. 추가적으로 펩트론은 오늘 유상증자에 관한 이야기들이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장의 유상증자는 악재로 다가오기도 하지만 펩트론 그간의 주가 상승 탄력을 봤었을 땐 유상증자에 관한 총액이 늘어갈 것이고 이것이 기업이 좋은 영업이익으로 쓰진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는 18% 또 한 번의 급등 양상을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DS 단석도 보겠습니다. DS 단석은 저희 프로그램 통해서 자주 언급드렸었던 종목 중에 하나였죠. 친환경 항공을 관련한 종목인데요. 오늘 시장에서 또 한 번의 상승 탄력이 나왔습니다. 물론 좋은 이슈와 좋은 섹터를 포함하고 있는 기업이긴 하지만 일단 무상증자에 관한 결정이 나면서 시장이 환호했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시원하게 또 29% 넘어서는 상한가 다시 한번 터치해주면서 지금 현재는 16만 6천 원 선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클로버도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로봇 관련주들도 시장에 수급이 일부 포착이 되기도 했는데요. 일단 이 로봇 관련주들도 트럼프발에 관한 호재들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클로버는요, 상장 당시에는 그 흐름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트레이드가 여전히 우리 시장에서 깊이 뿌리 박히면서 오늘 시장에서 13% 넘는 급등 양상을 시현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로봇계에 관한 독점 판권 보유를 받고 있다라는 그러한 이슈들도 시장에 부각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회 종목군들 살펴보시면서 시장의 분위기들 살펴보셨습니다. 마감 시장까지 저희의 전략들 여러분들 챙겨보시면서요. 이 시장 잘 마무리하시고 내일 시장의 힌트도 얻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장 내일장 2부도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마감 시장 하에서 달려가고 있는 우리 증시입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실 분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블루드림 리서치 이주연 대표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제가 또 오늘 시장 보면서 그래도 투자자분들이 관심이 많으신 종목군들을 좀 5가지로 꼽아봤는데 이 중에서 혹시 코멘트 할 만한 그런 종목군들도 있으셨을까요? 뭐 일단 그 조선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트럼프 트레이드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또 신고가 흐름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어떤 밸류로 본다라면 좀 부담스러운 종목들도 있고요. 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리고 뭐 하나오션도 마찬가지죠. 그렇지만 이제 MRO 사업이라는 어떤 새로운 매출과 이익이 증대할 수 있는 어떤 기대감이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조선주, 그냥 배 조립하던 뭐 그냥 조선업, 그러니까 제조업 이게 아니라 뭔가 새로운 어떤 하나의 매출구가 생겼다, 성장이 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좀 보면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디까지나 이제 신고가 구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고 DS 단석 같은 경우는 네. SAF라는 그 항공유 관련된 사업의 성장이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했다라고 본다라면 이게 이제 향후 2027년까지 한 70배 정도 증가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어떤 뭐 성장 수혜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오늘 DS 단석 뭐 200% 무상증자 이야기까지 나와가지고 상한가 같습니다 지금. 네. 물 들어올 때 노져라 야. 라는 이야기를 좀 아시는 분이지 않겠나 대표님께서 아무튼 뭐 주주들에게는 이제 좋은 이야기죠. 그래서 이번에 수주도 나왔고 또 무상증자 이슈도 나왔고 하면서 지금 전고점을 넘어선 시점이기 때문에 DS 단석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내일 연속성 있게 좀 움직일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단기적으로 좀 강하게 올랐던 거 요거 좀 쉬어가는 그림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뭐 너무 그렇게 뭐 조정 나온다고 해서 지금 여기서부터는 이제 다시 내려갈 거야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걸 또 하나의 뭐 매수 기회로 보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 지금 밸류적으로는 퍼 한 10배 정도를 살짝 넘어섰는데 이게 이제 내년도 실적, 내후년도 실적까지 우리가 이렇게 성장주로서 본다라면 전혀 뭐 비싸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장 섹터의 성장 그 대장 종목으로서의 좋은 흐름은 한동안 좀 이어질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좋습니다. DS 단석은 또 저희 프로그램 통해서 대표님께서도 언급을 해주셨던 그런 특징적인 하나의 기업이었기 때문에요. 전략들 받아보는 데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기는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사실 우리가 아직까지 우리 시장이 트럼프 트레이드를 너무 많이 반영을 하고 있잖아요. 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강력한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강한 것 같아요. 그렇죠, 대표님.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강한 섹터 중에서도 조선 쪽을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헬프미 코리아 또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를 하기도 했었고 네. 중국 해군에 관한 경계감도 지금 미국이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주선주 좀 한번 풀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조선 섹터는 이제 2023년도에 보면 상승이 한 차례 꽤나 나왔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이야기가 슈퍼사이클 이야기가 2023년도 상반기부터 나오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래서 한 차례 시세 올랐다가 아닌갑네 하고 내렸다가 맞아요. 그게 이제 다시 또 올해 들어와서 슈퍼사이클 이야기가 나오고 뭐 신조선가 상승 뭐 이런 부분들과 함께 좀 상승 흐름을 이어왔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실적들은 대부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 중에 뭐 HD 한국조선해양 정도만 뭐 저평가된 기업이라고 볼 수 있고 나머지들은 적자에서 이제 흑자로 턴어라운드가 내년쯤에 예상이 되는 그래서 사실 뭔가 지금 밸류로 본다라면 납득이 안 가지만 제가 납득이 안 간다고 해서 뭐 안 살 수는 있겠지만 그게 나쁘다라고 얘기는 못 드릴 것 그쵸. 같아요. 결국은 이제 좋아질 거라는 부분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주가에 계속 반영이 되고 또 수급적인 흐름들도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상승 흐름들이 신고가 갱신하고 괜찮게 나왔었는데 그게 이제 최근 들어서 장이 좀 계속 안 좋으면서 지지부진했었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고 지금 MRO 사업을 그 전부터 이제 좀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사실 하나 시스템하고 하나오션하고 이 필리핀에 있는 조선소를 인수하고 미국에 있는 조선소를 인수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했던 부분들이 결국 이제 MRO 사업을 대비를 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했던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때 당시에도 이제 이야기들이 나왔었지만 미 해군에서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이렇게 맞아요. 중공업들을 쭉 시찰하고 갔다 이런 기사들이 맞아요. 있었거든요. 있습니다. 네. 네. 그게 이제 결국은 중국 군함에 비해서 미국 군함이 월등 기술력에서는 앞서지만 그 수에 비하 숫자가 이제 워낙에 이제 또 많고 우리가 이제 역사적인 데이터를 보면 적은 수로 적은 군함으로 상대 해군을 이겼던 역사는 두 차례인가 밖에 없더라고요. 그게 이제 뭐 이순신 장군의 뭐 그런 이야기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는 이제 물량을 해상을 이제 좀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뭐 타이완 스트릿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계속 장악을 하려고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미 해군에서는 이제 이 물량에서도 좀 뒤처지면 안 되겠다 이런 부분이고 미국에 이제 그 도크가 한 7개 정도가 되는데 거기서 이제 새로 신조를 건조를 하기가 그 기존에 있는 군함들 정비하는데 스케줄이 이렇게 쌓여 있다 보니까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 이제 이런 요청들을 하게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MRO 사업이라는 거는 이제 그 바다 위에 떠 있다 보니까 철판이 녹슬기도 하고 발라스트 탱크에 진흙도 많이 들어가고 이제 좀 삐까번쩍하게 다시 또 쓸만하게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씩 해줘야 되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게 이제 상선도 그렇고 군함도 그렇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뭔가 최첨단 기술을 가진 군함을 건조해줘라고 그렇죠. 하기에는 보안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기술 때문에 이제 기술 유출권 그렇네요. 때문에 못할 거고요. 결국은 이제 미국에 있는 도크들이 하고 있는 MRO 사업을 한국이 가져가게 되면 거기는 여유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군함들을 찍어내겠다. 약간 이런 생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향후 굉장히 좀 괜찮은 먹거리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새로운 배를 만들지 않더라도 낡은 배를 계속해서 정비 정비해내면서 사업이잖아요. 네, 정비해내면서 또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선업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어떤 하나의 부분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이제서야 MRO 사업에 조금 집중을 시장에서는 하지만은 이게 쉽게 이야기하자면은 이제 녹슨 배라든지 조금의 이제 부품이 고장 났을 때 정비를 해주는 그런 또 비즈니스 중에 하나인데요. 그거를 이제 국내 업체들에게 맡기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미국뿐만 아니라 캐나다 쪽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한국의 이런 조선 정비 기술력들은 계속 세계적으로 좀 인정을 받아가는 그런 시점인 것 같고요. 그럼 이제 대표님의 이야기를 토대로 종합을 해보면은 우리가
사실 조선 관련주 안에서도 나눠볼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MRO 관련주를 조금 더 주목을 해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LNG선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지 그 가닥을 좀 잡아볼 수 있을까요? 이게 LNG선 같은 경우가 뭐 우리나라 유일하게 좀 중국보다 앞서 있는 잘하는, 그런 기술이긴 한데 지금 도크가 꽉 차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뭐 2년 후, 3년 후 이렇게 생산을 해야 되다 보니 선주들이 지금 중국에다 발주를 꽤나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들면서 기술력이 늘어날 거기 때문에 결국은 뭐 굉장히 긴 관점에서는 조선도 사양 산업이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그 중공업이라는 관점에서 이 선박이 아니라 우주선을 만드는 쪽으로 간다라면 뭔가 이야기가 좀 달라지지 않겠나. 그러니까 발사체를 만들잖아요. 현대중공업 같은 데서는 그런 쪽으로의 뭐 새로운 또 다른 먹거리들을 이제 만들어내면 괜찮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저는 이번 이제 사이클이 끝나고 나서는 좀 조선업은 좀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특정한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 유지가 될 거다. 뭐 현대중공업도 그렇고요. 뭐 요번에 그 한화오션도 그렇고 이 잠수함이라든지 군함을 만드는 능력 있잖아요. 그리고 K방산이라는 게 납기를 잘 맞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수요 쪽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뭐 여전히 괜찮을 거다라고 보지만 좀 저가의 어떤 돈이 안 되는 상선들 이런 것들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중국으로 좀 넘어가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겠나. 굉장히 긴 관점이거든요. 그렇네요. 그래서 지금 당장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그 정도 생각은 해두시고 우리가 이제 이런 새로운 먹거리들 MRO라든지 이제 새로운 이제 먹거리들을 계속 찾아가는 그런 곳에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생존해낼 수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좀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익단이 이제 적자였다 흑자로 들어가는데 요 흑자 규모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될 건지 그리고 또 실적들이 이제 꺾이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 기민하게 좀 잘 봐야 되는 섹터인 것 같아요. 네, 조금 선별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반도체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결과적으로 고부가 가치 산업을 좀 잘 해 나가는 기업이 좀 살아남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그런데 일단 지금의 조선주 상승은 사실은 트럼프가 들어 올렸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조정을 좀 받으려고 했는데 왜냐하면 이제 신조선 가격도 좀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조선주들 이제 뭐 그 얘기도 시장도 안 좋고 해서 그거 따라서 좀 조정받고 나중에나 뭐 실적이 흑자 전환되고 그러면 좀 움직이겠거니 했는데 갑자기 뭐 뜬금없이 트럼프가 조선을 좀 도와달라. 뭐 옆에 좀 뭐 이렇게 좀 도와주시는 참모들이라고 네. 해야 되나요? 아니면 이제 당선될 거에 대한 그 팀들이 어떤 방산에 대한 부분들 한국이랑 통화하면 이런 얘기는 꼭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미리 좀 얘기를 해라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네. 그래서 뭐 그런 거 생각했을 때는 땡큐 트럼프라고 해야 땡큐 될까요? 트럼프? 네. 네. 그런데 이제 이게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조정이 좀 나올 거라고 보세요, 단기적으로 이번 주 시장 놓고 봤을 때는. 시장을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우리 시장에서 이 조선주. 조선 섹터는 저는 뭐 시장이 계속 안 좋으면 계속 갈 거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시장이 안 좋을 때 더 네. 부각을 받는. 왜냐하면 시장이 좋으면 이것저것 다 올라가게 되면 수급이 조선 섹터로만 쏠려서 가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조금 조정, 눌림, 뭐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올 것 같고 시장이 이제 지지부진한 흐름이 계속 이어지면 지금 트럼프 트레이드는 계속해서 좀 탄력을 받는 그런 흐름들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조선주가 이제 트럼프발에 관한 호재를 받았다면 재건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볼 수 있을 텐데 오늘 3부 토관이 상한가에 안착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네요. 일신석재도 지금 몇 거래일 연속 강한 느낌인데 재건 쪽은 이제 특히 오늘 시장에서 푸틴과의 이제 통화 그 소식들이 또 전해지면서 한 번 더 좀 탄력을 받아가는 것 같은데 재건 쪽에 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저는 이제 재건 한 2달 전부터 계속 좋게 봤었죠. 맞아요. 그러니까 밑에서 이제 기억납니다. 재건주들이 갑자기 탁 터지기 시작했을 때부터 이거 요번에는 이제 종전 가능성이 높아진다. 것이다. 이유는 이제 트럼프가 되면 지원 끊어버린다는 얘기를 계속 했기 때문에 맞아요.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강하게 갈 거다 했는데 이게 선거를 앞두고 약간 좀 조정을 받았었단 말이죠. 왜냐하면 해리스가 막 이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오고 그렇죠. 여론이 또 네. 그랬었죠. 바이든에서 해리스로 바뀌면서 이거 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트럼프가 좀 뒤지는 그런 모습들도 나왔었기 때문에 이제 공개 방송, 공개 토론회 하면서 트럼프가 확 죽었었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조정을 좀 받았었는데 이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트럼프가 압도적으로 이제 승리를 해버리는 상황이 나왔고 그렇다면 이제 전쟁은 끝나는 거 아니야? 24시간 내에 자기가 끝내겠다고 호언장담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대감이 바로 반영을 했었고 그게 이제 신고가를 앞둔 시점에서의 뭐 주가 흐름이었기 맞아요. 때문에 기대감이 상당히 컸어요. 그런데 얘기하신 것처럼 푸틴과 전화 통화를 전화도 했고 푸틴이 하고. 또 긍정적인 그러니까요. 쪽으로 얘기를 했고 네. 또 젤렌스키도 안도를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했기 그래요. 때문에 그래서 이게 충분히 이 재건 관련해서는 이제는 뭔가 전쟁이 끝나고 나서 쇠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에 대한 기대감이 무럭무럭 솟아나는 것 같고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너무 많아서 사실 그게 좀 어려워요, 네. 대표님. 그런데 이게 뭐 다 갈 것 같지는 않고요. 물론 뭐 굉장히 큰 테마로 성장이 된다라면 갈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이게 제가 재건 테마 처음에 움직였을 때 1,200조인가 1,300조짜리 사업이라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2의 말션 플랜이라고 얘기할 만큼 어마어마한 규모의 돈이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서 쓰이게 될 거다라는 부분이었는데 그렇게 됐을 때 거기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주가 못 될 거다 이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유럽이나 뭐 저기 미국이나 그런 기업들이 대부분 다 가져갈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나라도 포탄 우회로 많이 줬습니다. 그리고 전쟁 중에 대통령도 가서 세일즈 한번 하고 왔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분명히 콩고물은 떨어질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거기서 이제 실질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 잘 봐야 될 것 같고 특히나 우리나라 건설사들 같은 경우는 대우건설이나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해외 수주 프로젝트 이런 것들 굉장히 잘 했었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뭐 굵직한 인프라 투자가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현대건설, 뭐 대우건설 국내 어떤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또 입찰 들어갔을 때 분명 경쟁력이 충분히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두고 보시되 아직 대형주들은 움직임이 없어요. 그래서 테마단에 그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니까 SG 같은 경우는 네. 지금 아스콘 관련해가지고 뭐 이슈들이 있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해서 신고가 흐름은 좀 당분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 지지부진하면 뭐 일론 머스크 테마, 트럼프 테마, 미국 대선 테마들은 계속해서 조금 탄력을 받을 거고요. 그렇지 않다 시장이 이제 반등하는 흐름으로 간다 하면 수급이 전반적으로 골고루 막 그동안 못 올랐던 거 많이 빠졌던 거에 또 이렇게 분산될 거기 때문에 그때는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재건주에 관한 우리가 힌트들까지도 얻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가장 많이 거래되고 있는 거래대금 상위 종목 화면으로 바로 한번 만나보시죠. 네, 거래대금 상위 종목입니다. 자, 오늘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 5가지 종목 랭킹되어 있는데요. 하나오션 쪽부터 보겠습니다.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전반적인 하나그룹주에 관한 탄력들이 좋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이어왔었던 그러한 탄력이었죠.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LNG선 두 척 수주에 관한 소식들이 전해졌고요. 그리고 지난해 2배가량의 수주량을 나타낼 것이다라는 그러한 기대감들이 시장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승 탄력 조금은 반납됐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37,0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나그룹주에 관한 전반적인 시장의 동향들도 여러분들이 관전 포인트로 살펴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두 번째 한국항공우주 보겠습니다. 자, 이 테마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발 그리고 일론 머스크발에 관한 호재들을 가져갔었던 테마이죠. 실질적으로 증권가에서는 항공우주는 이러한 모멘텀을 제외하고도 실적적인 부분에서 내년에는 더 좋을 것이다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멘텀과 실적이 함께 뒷받침되고 있다라는 해석이 시장에 나오면서 오늘 시장에서도 7% 넘는 상승률 기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종목도 보겠는데요. 저희가 앞서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언급을 해드리면서 일신석재에 관한 이야기도 드린 것 같습니다. 남북경협 관련주이면서도 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 함께 우리가 맞물려 있는 그러한 섹터이기 때문에요. 시장에서 상승 탄력이 굉장히 좋고요. 몇 거래일째 상승 탄력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13% 상승하면서 1,7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종목도 보겠습니다. 에이티넘 인베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비트코인 관련주, 암호화폐
반도체 관련주로 바라볼 텐데요. 실제로 두나무의 지분을 6%가량 보유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두나무 같은 경우에는 빗썸에 관한 그러한 관련주이기도 하죠. 자, 이 지분 6%가 부각이 되면서 오늘 시장에서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마지막 뱅크웨어 글로벌도 같은 맥락에서 보실 수 있겠습니다. 가상화폐 STO 관련주 테마로 엮이면서 주목되고 있고요. 또 오늘 시장에서 비트코인 신고가에 관한 이야기들 나오면서 시장에서 상승이 나와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거래대금 상위 종목 보시면서요. 우리 투자자분들이 관심 많으신 종목군들 하나하나 체크해봤습니다. 대표님과 하나하나 좀 풀어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군들 조금 눈여겨보셨을까요, 대표님? 일단 뭐 하나오션이 지금 한 3일째 약간 변동성 커지면서 맞아요.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 하나오션이랑 하나 시스템이 지금 그 MRO 사업을 같이 이제 진출을 했고 실질적으로 하나 시스템이 이제 그 투자한 비용 자체는 비율로 6대4로 더 크거든요. 그래서 뭐 수혜가 좀 되지 않겠나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이야기가 나왔을 때 주가가 이제 급락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이게 이제 지금 한 3개월 지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나 시스템 14% 신고가를 갱신을 하고 지금 뭐 앞에 매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날아가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고요.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앞에 이제 저항 자리가 있다 보니까 오늘 거래대금이 한 4,400억 정도 나왔는데 조금 조정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인 어떤 추세 흐름이 꺾이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이후에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겠지만 하나오션 11조 3천억짜리 무겁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뭐 한 10% 이상 20%씩 이렇게 급등하는 게 자주 나오는 현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방향을 위로 잡아놨다라는 거는 맞지만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또 조정 나올 수 있다라는 거는 염두에 두시고 추격 매수는 가급적이면 조금 자제하시고 좀 쉬어가는 흐름, 눌렸다 돌리는 흐름이 나올 때 그때 다시 보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앞서서 대표님께서 이제 신고가 영역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우리 또 많은 자산 중에 신고가 영역을 달리고 있는 대표적인 자산이 있습니다. 가상화폐, 그렇죠? 비트코인이겠죠. 물론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약간의 조정폭이 나와줍니다. 하지만 오늘 거래대금 상위 종목군들도 이제 비트코인 그리고 STO 관련주들로 구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기조들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 궁금하기도 하고 또 대표님께서는 이미 몇 주 전부터 이러한 시장의 반응들을 좀 예상을 해주셨잖아요. 지금 시점에서 전략도 궁금해요. 네. 10월 13일인가 10일부터 그 비트코인의 흐름이 좀 심상치 않았어요. 그 전부터 이제 트럼프랑 뭐 바이든 대통령의 그 해리스와 이제 해리스 전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랑 바이든, 이제 토론회를 했잖아요. 네. 한 이후에 어떤 일정 중에 하나가 그 비트코인이었나 암호화폐 컨퍼런스에 참여해서 연설을 한번 했었는데 맞아요. 기억나요. 그때 했던 얘기가 buy 비트코인이라고 거기 사람들이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사라 하면서 했던 얘기가 내가 당선이 되면 미국을 비트코인의 수도로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전력 자산으로서 비트코인을 갖다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매입을 하겠다는 얘기를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저점을 잡고 이제 반등하는 흐름이었는데 굉장히 이제 트럼프가 되던 안 되던 그 얘기를 듣고 이제 해리스도 나도 암호화폐 싫어하지 지지자들에게 않는다. 이제 그 맞아요. 투표를 받아야 되니까 맞아요. 이제 좋은 얘기를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 지금 굉장히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뭐 업비트 기준으로 이제 1억 1,000만 원 넘어서면서 신고가입니다. 그리고 해외 거래소에서도 지금 8만 1,000달러도 넘어섰죠. 신고가를 갱신을 하고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고 신고가라는 거는 앞에 매물대가 없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비트코인 이야기를 조금 드려보면 미국의 비트코인 ETF가 상장돼 있잖아요. 맞아요. 여기에 자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있어요. 1조가 넘었더라고요, 한화로. 맞습니다. 지금 3월에 보면 이제 비트코인이 ETF 상장하는 것 때문에 시세를 한번 크게 주면서 고점을 형성했었거든요. 맞아요. 그 ETF가 상장된 이후에 지금 올해 들어온 돈이 40조가 넘어요. 그리고 지난달 10월 달에 비트코인 ETF에 들어온 자금이 9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ETF로 이제 간접 투자 한마디로 우리가 이제 뭐 거래소를 또 가입을 해서 거기에 계좌를 트고 뭐 이런 거는 사실 시스템도 보면 이거 어떻게 쓰는 거지 하는 거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ETF는 우리가 기존에 주식 거래하던 사람들이 쉽게 ETF를 사면 그 펀드에서 현물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간접적으로 이렇게 투자가 진행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저께 나왔던 주말에 나왔던 뉴스인데 비트코인 바이낸스에서 대량의 비트코인이 인출이 되고 있대요. 그냥 이제 개인 지갑으로 콜드월렛으로 그렇죠. 가져가는 거죠. 콜드월렛으로 사람들이 가져가고 가져가는 있는데 거죠. 이러한 현상이 비트코인이 강세를 보일 때마다 나타났다라는 거죠. 안 팔겠다. 그리고 이게 엄청나게 뛰게 되면 인기가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또 해킹 사고 뭐 이런 그렇죠. 것들 나기 그렇게 때문에 되니까. 예,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인출을 하고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뭐 내각에 일론 머스크가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일론 머스크도 코인 하면 뭐 도지코인. 예, 뒤로 둘째 가라면 서러워하는 사람이기 네.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만나서 지금 비트코인의 시세가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비트코인이라는 거를 우리가 봤을 때는 채굴량이 지금 이미 95%가 되었고요. 그만큼 이제 채굴이 어려워졌다. 한마디로 공급이 적은데 수요는 늘어났기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 우리가 달러 같이 미국이나 아니면 이제 각 나라들에서 사용하고 있는 화폐들은 언제든지 발행이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산 가격들이 그 화폐 가치가 하락함에 따라서 올라가듯이 이거는 이제 발행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트럼프가 되면 뭐 또 부양을 위해서 많은 돈들을 쓴다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올라가는 것도 뭐 당연한 뭐 상황이 아닐까. 자산 중에서는 아마 가장 시세 탄력이 강하고 또 이게 우리 채권이나 아니면 주식이나 뭐 이런 것들은 주말에는 쉬잖아요. 24시간 365일 돌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올라가는데 거침없이 가는 부분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좀 감히 비트코인을 혹시나 보유하고 계신 분들, 사신 분들 샀다 팔았다 하는 거는 다른 코인들로 하시고요. 비트코인은 그냥 가져가세요. 이걸 좀 긴 관점에 자산 관점으로 보시고 금리 인하 시점에 추후에 부동산 가격도 많이 오를 거고요. 이미 부동산 가격도 꽤 올랐잖아요. 자산으로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신다면 비트코인은 없으면 벼락거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가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셔갖고 비트코인은 가져가시고 비트코인이 올라가면 알트코인들 많이 움직이거든요. 그쵸. 그런 것들은 그냥 좀 샀다 팔았다 하시면서 많이다 싶을 때는 손절도 하시고 그런데 비트코인은 제가 생각에는 그냥 쭉 가져가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고 이게 뭐 진짜 얼마까지 갈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의 화폐 가치가 쓰레기가 되면 될수록 결국은 비트코인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하면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현재 미국에서 그 한 750개 정도 체인을 갖고 있는 그 편의점 운영하는 회사가 있거든요. 거기서 지금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솔라나 뭐 이런 것들 암호화폐를 가지고 결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허용을 하겠다. 지금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봤을 때는 뭐 그게 무슨 화폐로서의 가치가 있어, 자산으로서 가치가 있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미 미국 ETF에서 승인이 나 있고 가격이 1억 원이 넘는다라는 것 자체는 시장에서 하나의 그 자산으로서 가치가 측정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제가 항상 비트코인 이런 얘기하면 그 네덜란드 튤립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 그게 뭔가요? 네덜란드 튤립 버블 터지면서 그 튤립 사건. 튤립 한 뿌리에 뭐 맞아요. 어마어마하게 비싸게 팔았던 건데 기억납니다. 네. 그거랑 비교가 안 되는 게 그거는 뭐 농사 지으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건 비트코인은 한정 자산이기 때문에 두 개를 같이 비교를 하는 거는 좀 말이 안 된다. 물론 버블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자산으로서의 가치는 지금 시장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 부분은 확실한 것 같고요. 뭐 조정 나온다라면 또 분할 매수 관점에서 여전히. 저는 뭐 올해 지금 보고서 나오는 거 보니까 5개월 안에 14만 달러 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환율로 계산을 해보면 대략 2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 전망 예상하시는 분들은 내년에 2억 가고 그 이후에는 훨씬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떤 자산에 투자를 한다라는 입장에서는 땅을 사거나 뭘 하는 것보다는 비트코인이 굉장히 좀 큰 수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자산이면은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실제로 이제 트럼프가 이번 대선에서 비트코인 관련 공약을 11개를 내세웠다라고 합니다. 네. 이게 다 지켜지게 되면은 또 시장에서는 폭발적인 반응을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도 하고 또 오늘 마침 대표님의 원픽 종목도 네. 이 관련한 섹터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국내에서 가상화폐 관련주를 지켜보면은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될지는 사실 조금 애매하거든요. 그걸 풀어보면은 뭐 두나무의 지분 관련주들도 있고 STO 관련주들도 있다 보니까 네네. 전략 어떻게 잡아보면 좋을지 음. 오늘 종가 베팅 이야기하면서 같이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암호화폐가 이제 굉장히 단기간에 가파르게 올랐어요. 그래서 뭐 하루 이틀 정도는 뭐 좀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저는 우상향 흐름은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주식 시장의 관련 종목들은 이 거래소의 지분을 갖고 있는 기업들 네, 그거 정도? 그리고 STO 사업을 하고 있는 것들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STO 관련된 사업은 이거는 이제 법제화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좀 움직이겠지만 그 전에 이제 기대감이라는 걸로 이제 상승이 오늘도 보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코인 관련된 어떤 기업들, 뭐 게임 관련주들도 P2E를 지향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은 상승 흐름들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미 코인을 발행한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유심히 잘 지켜보시고 일단은 그 두나무가 상장을 한다라는 얘기가 지금 쏙 들어가 있는데 장사가 잘 되니까 상장을 안 하겠죠. 보통 기업이 이익을 잘 내고 있으면 상장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두나무 같은 경우는 뭐 언제 상장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국내 1위 거래소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종목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좀 예의주시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이게 그 비트코인이 24시간 돌아가는데 오늘 지금 당장 올라서 사놓으면 주식을 그게 간밤에 또 밀리게 되면 다음날 아침에 빠지게 되고 네. 또 갑자기 올라가면 이제 갭 상승이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상당히 이 비트코인의 시세를 보면서 국내 관련 종목들을 투자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하기 뭐 짧은 매매를 하기보다는 약간은 긴 시계열로 한 일주일이나 2주 정도를 보시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관점에서 뭐 종목들을 좀 선별을 해서 하나만 딱 찝어주시죠, 대표님. 오늘 일단 대장주는 우리 기술 투자라고 네, 생각을 그걸로 합니다. 한번 볼까요? 네. 이게 결국 뭐 단기가에 들어가 있고 오늘이 3일째인데 보통 3일째 지나면 풀리거든요. 그래서 내일 정도 이게 풀렸을 때 한 차례 조정은 나올 수 있겠지만 뭐 오늘 종가에 한번 사시고 내일 풀렸을 때 저점에서 한 번 더 추가 매수하시고 두 번에 걸쳐서 이제 좀 매수를 하신다 생각하시고 비트코인 상승 흐름 이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이 종목도 역시나 앞에 보이는 이런 고점을 돌파하러 가는 그런 흐름들이 분명히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거 차트 보면 비트코인 차트랑 뭐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3월 달에 이 고점 형성했었거든요, 비트코인이. 그리고 트렌드가 이렇게 하락으로 내려오던 거를 벗겨낸 것도 비슷하고요. 이 신고가 가냐 못 가냐 이거는 이제 뭐 내일 비트코인이 상승하느냐 아니면 하루 쉬느냐 뭐 요 정도 영향은 있겠지만 결국 올라가는 흐름 이어간다라면 또 한 번 대단한 시세를 뽑아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도 대표님과 함께 다양한 시장 전략들 잡아봤습니다. 자, 감사 인사 드리고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외국인이 오늘 우리 양시장에서 좀 물량을 강하게 덜어내기 시작하면서 지지부진한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었죠. 트럼프 트레이드가 여전히 유효한 가운데 중국 경기 부양책까지도 좀 지지부진하게 끝이 나면서 우리 시장에 좀 악재로 작용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장 정확히 어떻게 끝이 났을까요? 네, 국내 증시는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쏟아졌습니다. 대략 6천억 원가량을 덜어내는 흐름 코스피 지수에서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양지수는 보시는 것처럼 역시나 약세로 마감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오늘 신고가 종목군들을 보니까요. 전부 다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한 종목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을 가장 잘 대변해주는 예가 될 것 같은데요. 코스피 코스닥도 약진이었고 전반적인 섹터의 흐름들도 좋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승 업종부터 하나하나 체크를 해볼 텐데요. 역시나 운수 장비 쪽에 관한 상승률들은요. 트럼프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종목 단으로 살펴보자면은 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도 일론 머스크발 수혜를 받아가면서 연이은 상승률을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특히나 항공우주는 7%가량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신고가 영역을 계속 진입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현대차 쪽에서도 수급이 좀 들어왔습니다. 트럼프가 IRA 법안을 폐지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우리 2차 전지 관련주들을 누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반면에 이러한 IRA 법안의 폐지는요. 내연기관차에 관한 수요를 불러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대차 관련주들은 그래도 시장에서 선박하는 흐름 보여줬고요. 현대차가 비교적 큰 상승률인 3.69%에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HL 만도와 같은 자동차 부품단에 관한 수급들도 현대차를 필두로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대차 관련주인 현대모비스까지도 오늘 시장에서 4%가량의 상승 탄력을 나타냈습니다. 자, 일부 테마주들 시장에 수급이 들어왔었는데요. 다음 상승 업종들도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금융 쪽도 한번 보겠습니다. 금융의 전 업종들이 상승했던 건 아니었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비트코인 신고가 영역에 도달하면서 그와 관련한 종목군들이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하나투자증권은 아시는 것처럼 두나무에 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 큰 상승률을 나타냈는데 우선주까지도 19%의 급등 양상을 시현했고요. 하나투자증권은 17%가량 상승폭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금융업 전부가 상승했던 건 아니었고 이러한 업비트 관련주들이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KC 그린홀딩스도 약보합 상승이긴 하지만 시장에서 수급이 좀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락업종 좀 주목을 해볼까요? 시장에서 어떤 종목군들이 힘이 없었는지를 좀 체크를 해볼 텐데 이 스페타시스는 오늘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지난 금요일 컨콜에서 유상증자에 관해서 발표를 했죠. 사실 시장에서는 유상증자에 관한 소문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기업이요. 한 차례 부정했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배신감들은 더 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한 배신감들 여전히 주가에 그대로 이러한 탄력을 잃게 만들면서 오늘 시장에서 22%나 급락이 나와줬습니다. 자, 오늘 코리아 서킷과 같은 종목군들도 하락하는 흐름들 보여줬고요. 신성 ENG도 오늘 시장에서 6.65% 하락세 나타냈습니다. 마지막 하락 종목 살펴보면서 코스피 지수 한번 마감 지어보겠습니다. 화학 쪽으로 주목을 해봐야 되는 이유는 아무래도 중국에 관한 전인대 결과 때문이었습니다. 중국의 부양책, 시장의 예상보다는 못 미친다라는 소식들 많이들 전해 들으셨잖아요. 그러한 실망감들이 시장에 그대로 주가로 반영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롯데케미칼은요. 지난 거래일에 이어서 오늘도 10%가량의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유 화학주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 소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계속되는 중국 관련주로 우리가 보수적인 관점에서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토니모리아 같은 화장품 관련주들도 중국발에 관한 수혜에 관한 기대감들이 다시 실망으로 바뀌면서 오늘 시장에서 7%가량의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금양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또 유상증자에 관한 발표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악재들이 함께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역시나 오늘 시장에서 7%의 하락세 나타냈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 좀 어려운 시장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저희가 이렇게 한번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코스닥 시장 어떤 흐름으로 마감됐는지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지지부진한 모습이 연출됐는데요. 사실 강보합권에서 출발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몸을 낮추더니 장중 한때긴 했습니다만 2.2%대까지 급격하게 고꾸라지는 모습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거의 2% 가까운 약세로 장을 마감했네요. 결국에는 730선도 내어줬습니다. 자, 그러면 업종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승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쪽부터 살펴봐야 될 텐데 뱅크웨어 글로벌과 같은 이런 STO 관련 종목들이 오늘 두 자릿수 강한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었고요. 클로버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장 후반 들어서 급격한 고공세를 보여줬거든요. 왜냐하면 현대 자동차의 자회사인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계가 또 트럼프 당선인의 자택을 이렇게 순찰하는 모습이 포착됐다는 이야기가 퍼지게 됐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LG 에너지 솔루션이 휴머노이드 로봇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까지 거론이 되기 시작하면서 로봇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세를 보일 수 있었다라는 거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없지만 오늘 지오릿 에너지라는 종목이 상한가 터치하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거든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스페이스X의 배터리를 공급한다라는 것이 상승 재료가 됐습니다. 찾아봤더니 지오릿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리튬 폐수에서 리튬을 추출할 수 있는 그 계약을 체결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이 만약에 성공적으로 결과가 나오게 되면 리튬을 이제는 국내에서 또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말은즉슨 LG 에너지 솔루션에게 납품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다음 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송 장비로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KNW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 안착 후에 장을 마감하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 때문이었습니다. LG 디스플레이가 화면이 최대 50%까지 늘어날 수 있는 디스플레이를 개발하는데 성공을 했다라는 이야기 전해졌죠. 얇고 가벼운 데다가요. 이런 피부 같은 굴곡진 면에도 잘 부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LG 디스플레이가 총괄하고 있는 국책 과제에 KNW가 또 참여했다라는 이력이 부각받게 되면서 이렇게 고공행진을 한 채 장을 마감할 수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현대임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기자재 쪽이죠. 요즘 조선과 조선기자재 일제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두 자릿수까지 급등세를 보여줬는데 오늘도 강세 마감을 했더라고요. 왜냐하면 오늘도 새로운 수주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스 해운사로부터 LNG 운반선 2척 정도 수주 이야기를 전한 바가 있었는데 올 들어서 이로써 총 39척 수주를 했고요. 그 금액만 하더라도 78억 7천만 달러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하락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제약 한번 살펴볼게요. 이 메디톡스가 오늘 실적 발표를 꺼내놨죠. 꽤 괜찮았더라고요. 매출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8.2%가량 감소했습니다만 영업이익 쪽에 있어서 67.9%나 폭증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를 할 수 있었던 이유, 바로 필러와 화장품에 있었다라고 동사는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자릿수까지 크게 약세를 그리면서 장을 마감한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시총 상위단 안에서는요, 알테오젠 그리고 리가켄 바이오가 고공행진을 한 채 장을 마감하는 모습 보였죠. 특히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전 거래일에 두 자릿수까지 급등세를 보였는데 오늘도 추가 강세 이어가는 모습이었고요. 리가켄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장중 한때 10% 가깝게 오름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6거래일 연속해서 양봉 마감하면서 오늘 52주 신고가를 다시금 갈아치우는 데 성공을 했다는 거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업종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와 또 장비 쪽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칩스법 폐지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반도체 투톱이 흔들리게 되면서 오늘 반도체 전반적으로 크게 흔들리는 모습 보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종목들이 10% 가깝게 큰 폭으로 내림세를 보인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STI 같은 경우에는 오늘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다라는 거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IRA 폐지로 인해서 이 우려감이 계속해서 지속되면서 에코프로 BM 역시도 5% 넘는 내림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장 마감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시간이셨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내일 시장의 또 다른 전략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